우리 민재, 우리 아들의 3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여인이 아이를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민재 씨 아들들이에요. 새쌍둥이에요. 젊은 여자의 대답에 중년 부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을 오후 아들의 묘지를 찾은 재벌 회장 부부는 새쌍둥이를 본 순간 3년 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선물, 그리고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여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캠퍼스, 가을이 깊어가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로 북적였고 책장 사이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구석진 자리에는 한 여학생이 앉아 경제학 교재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죠. 서연은 같은 페이지를 벌써 4번째 읽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경제 이론들이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졌죠. 한숨을 내쉬며 연필로 머리를 극적이던 그때였습니다.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또래의 남학생이 예의 바르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서연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서연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경제학 수업 듣고 계세요?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민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목 지난 학기에 들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막막했던 차에 이 제안이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저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서연이 교재를 가리키자 민재는 자리를 조금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죠. 민재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쉬웠습니다. 복잡한 경제 이론을 일상적인 예시로 풀어 설명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 나갔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경제학이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했어요. 천만에요. 어려우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고생 많이 했거든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가 상대를 기다렸던 걸까요? 민재는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고 서연은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함께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민재 씨는요? 저는 유학 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이쪽으로 편입했거든요. 민재는 자신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유학생일 뿐이었죠. 서연도 어머니가 힘들게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도서관을 넘어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도 캠퍼스 벤치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서연이 점심을 자주 거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본 것이죠. 저녁 같이 먹을래요?
서연이 놀라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요리 좀 하는데요. 한식 먹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사양하려다가 한식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 속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오래였거든요. 특히 한식은 더욱 그리웠습니다. 민재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지내던 서연에게는 부러운 공간이었죠. 민재가 능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서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 책으로 가득한 책장, 창문으로 보이는 캠퍼스 야경. 모든 것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따뜻했죠. 서연은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모르는 사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매웠나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서연을 이해한다는 위로가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 서연은 민재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밥을 먹고 가끔은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갔을 때 난방이 나가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관리실에 전화했지만 주말이라 월요일에나 고칠 수 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방 안 온도는 점점 내려갔고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씨, 미안한데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리 집 난방이 나갔는데 월요일까지 고칠 수가 없대요. 어떡하죠? 민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친구잖아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연이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서연이 짐을 싸서 민재의 집으로 왔을 때 민재는 이미 게스트룸을 깨끗이 정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과 수건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편안히 있어도 돼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좀 외로웠거든요. 민재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원룸 난방은 이미 고쳐졌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던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제 생각인데요. 민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같이 살면 어때요? 방도 2개고요. 서연 씨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연 씨랑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서연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행복했으니까요. 저도요. 저도 민재 씨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재가 커피를 내려주었고 서연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학교에 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물론 민재는 여전히 자신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벽이 될까 봐 두려웠거든요.
서연도 어머니가 힘들게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민재에게 자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이 깊은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손이 스치는 순간의 떨림에서, 함께 웃을 때의 행복에서요. 함께 사는 날들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마다 민재가 내려주는 커피 향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서연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캠퍼스를 걸을 때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두 사람은 늘 함께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연의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유난히 민감해졌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커피 향조차 견디기 힘들었죠. 처음에는 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요즘 과제가 많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요즘 과제가 많아서.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모를 수가 없었죠. 서연의 안색이 며칠째 좋지 않았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결국 민재가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일 병원 가자. 제대로 검사 받아봐야 해.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계속되면 안 돼. 나 걱정되거든. 민재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고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실로 안내되었죠. 잠깐 누워 계세요. 검사해 볼게요.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작동시키고 서연의 배에 젤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감촉에 서연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죠.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임신이라니. 정말 임신이라고요.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네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셋쌍둥이십니다.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셋쌍둥이라니. 한 명도 아니고 셋이라고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셋쌍둥이요. 3명 다 건강해 보입니다. 지금 약 10주 정도 되셨네요. 의사는 계속해서 주의사항과 다음 검진 일정을 설명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온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민재에게 말해야 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볶는 소리가 들렸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서연의 발소리를 듣고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본 순간 급히 다가왔죠. 무슨 일 있어? 의사가 뭐래? 민재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민재가 사진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점 3개가 찍혀 있었고 의사가 써놓은 메모가 보였죠. 이게 뭐야? 새쌍둥이래.
우리 아기 3명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민재의 반응을 살피며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놀랐나요?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민재가 서연을 꽉 껴안았습니다. 너무 세게 안아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서연은 그 품에서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3명이라고. 민재의 목소리에 벅찬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은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새쌍둥이라니. 와, 이렇게 기쁠 수가.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재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서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민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근데 3명이나.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둘이서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아, 생각만 해도 신난다. 우리 아기들. 민재는 서연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기 이름은 뭘로 지을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행복한 고민들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육아책을 주문했고 서연은 아기 옷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며칠 후 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민재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은 놀라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우리 결혼하는 것도 아기 생긴 것도. 그리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아기부터 생겼다는 것, 그것도 새쌍둥이라는 것을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민재야, 혹시 너희 부모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해? 우리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아기부터 생겼잖아. 그것도 3명이나. 민재는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좋아하실 거야. 손주가 한 번에 3명이나 생긴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도 서연의 목소리가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민재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 가서 어머니 아버지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올게. 서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결혼 준비도 시작하자.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한국 가서 같이 살자. 여기보다 한국이 애들 키우기 훨씬 좋잖아. 의료 시스템도 좋고. 서연은 놀라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정말 괜찮아? 너 여기서 학교 다니는데. 학교는 휴학하든지 편입하든지 하면 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야. 서연이랑 우리 아기들이지. 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싸고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배를 쓰다듬으며 민재를 배웅했습니다. 빨리 다녀올게.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집도 알아보고. 민재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는 여기서 몸조리 잘하고 있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 자주 할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민재는 서연을 다시 한번 안아주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배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빠 금방 올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서연은 웃으며 민재를 밀었습니다. 얼른 가. 비행기 놓치겠어. 민재가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러면 민재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행복한 미래가 시작될 것이었죠.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곧 오신대.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민재를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그들이 꿈꾸던 행복한 미래가 산산조각 날 줄은요. 민재가 떠난 첫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없는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 뉴스 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요. 지금은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민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 내일 부모님 뵙고 연락할게. 잘 자. 사랑해.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조심하고 빨리 와.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느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민재가 마음을 바꾼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은 민재의 이메일 계정에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확인했지만 아무 활동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밤마다 서연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 아기들이 움직일 때마다 민재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기들 아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가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공항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재가 탄 비행기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2시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서연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만나 포옹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 하지만 민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승객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마지막 승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비행기의 탑승객 명단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약혼자가 이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서연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민재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됐어.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민재는 절대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아기들을 기뻐하던 사람이,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이럴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해. 직접 가서 찾아야 해. 임신 3개월의 몸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는 이틀 후였고 서연은 그 표를 끊었습니다. 간단히 짐을 싸고 어머니께는 민재와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무사하기를, 단순히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이기를, 곧 만날 수 있기를. 뱃속 아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찾으러 가는 거야.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한국에 도착한 서연은 막막했습니다. 민재의 집 주소도 전화번호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언제나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민재가 다녔던 대학부터 가보자. 서연은 기억을 더듬어 민재가 말했던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민재를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다가 한 학생이 민재를 안다고 했습니다. 민재 선배요? 잠깐만요. 제가 같은 과 선배한테 물어볼게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 학생이 한 남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 선배 찾으세요? 네, 혹시 민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요. 남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민재 선배랑 어떤 사이신데요? 저는 민재 약혼녀예요. 민재가 한국 온 지 2주가 넘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찾으러 왔어요. 남학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 선배, 2주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남학생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그럴 리가 없어.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시던 중에 택시 사고가 났대요. 그 자리에서 남학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남학생이 급히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어서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아기들 아빠가, 민재가, 묘소가 어디예요? 서연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남학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묘지 위치를 종이에 적어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임신 3개월의 몸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민재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아니, 민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묘지로 향하는 내내 서연은 울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백미러를 통해 서연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서연은 힘겹게 민재의 묘를 찾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묘석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묘석에는 민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민재의 사진. 그 사진을 본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민재야. 서연은 묘석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잖아. 우리 아기들 낳으면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한국 와서 같이 살자고 했잖아. 어떻게 나를 두고 가? 우리 아기들은 어떻게? 민재야.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서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아가들아. 아빠가 못 오신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서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를 이곳에 두고 가면 정말 영영 이별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뱃속 아기들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배를 만지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 아기들을 지켜야지.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묘석에 손을 대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우리 아기들 잘 키울게. 약속할게. 그렇게 서연은 민재의 묘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여자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묘지를 나선 서연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재의 집 주소도 모르고 민재의 가족을 만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임신한 몸으로 낯선 곳을 찾아다닐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24시간 찜질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온 건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찜질방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객들, 늦은 시간까지 일한 사람들, 집에 갈 곳 없는 사람들. 서연은 구석진 자리를 찾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작은 배낭을 베개 삼아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막막한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나 혼자서요. 배를 쓰다듬으며 서연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새벽이 되어서야 서연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잘 지내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감기 걸렸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민재는 잘 지내고? 요즘 연락이 뜸하길래 걱정했잖니. 서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시며 힘들게 사시는데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엄마, 우리 잘 지내요. 민재도 잘 있고요. 저희 지금 한국에 있어요. 한국? 갑자기 왜? 민재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 잠깐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잘 먹고 다녀. 몸조리 잘하고. 네, 엄마.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핸드폰을 꼭 쥐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것도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을 울며 찜질방에서 보낸 후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아기들은 어떡해? 정신 차리자, 서연아, 정신 차려. 서연은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하지만 서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다짐했습니다. 살아야 해.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날부터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임신 3개월의 몸이었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찜질방 입장료도 밥값도 필요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구한 일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알바였죠. 주인 아주머니가 임신한 배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이 간절히 부탁하자 일을 맡겼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편의점 알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연은 낮에도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자리를 구했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걱정했지만 서연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했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서연의 하루는 지옥 같은 일정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잠깐 찜질방에 들어가 쉬었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새벽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겨우 2시간이었죠. 몸은 비틀거렸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임신한 배는 점점 불러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식당에서 무거운 쟁반을 들 때마다 어지러웠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밤에 편의점에 손님이 없을 때면 서연은 카운터에 기대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너희를 지켜줄게.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서서 졸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와서 깨우기 전까지 카운터에 엎드려 잠들어 있기도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임신 4개월이 되었고 배는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옷으로 가려도 임신한 것이 눈에 띄었죠.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밤에도 일한다며? 편의점에서. 서연은 놀라서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줌마가 다 안단다. 내가 찜질방에서 자는 것도 알아. 얘야,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 아기들 어떡하려고?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잠도 못 자는데 어떡해? 잠깐만 기다려봐. 사장님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옥탑이 하나 비었거든. 거기 들어가서 지내. 월세는 나중에 갚아도 돼. 사장님.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짐 싸서 이사가. 그리고 밤 알바는 그만둬. 몸 망가져. 하지만 서연은 밤 알바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작은 옥탑방으로 이사한 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비좁고 낡았지만 찜질방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제 집이 생겼어. 작지만 우리 집이야. 여기서 너희를 낳을 거야. 그리고 오랜만에 민재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마음껏 울었습니다. 이제는 옆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재야, 나 정말 힘들어. 근데 우리 아기들은 꼭 지킬 거야. 약속했잖아. 밤은 깊어갔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서연은 임신 9개월 내내 일을 했습니다. 배는 다른 임산부보다 훨씬 컸습니다. 새쌍둥이였으니 당연했죠. 걸을 때마다 허리가 아팠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당기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구급대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새쌍둥이에요. 구급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서연은 민재를 생각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아기들 태어나. 내가 없어서 애들한테 정말 미안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죠.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세 명의 아들, 세 쌍둥이였죠. 축하드립니다. 세 아드님 모두 건강해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서연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아기는 똑같이 생겼고 모두 민재를 닮았습니다. 민재의 눈, 민재의 코, 민재의 입술이었죠. 민재야, 우리 아기들 너 닮았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난 것은 기뻤지만 민재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빠는 못 왔어. 미안해. 엄마가 잘 키울게. 꼭 잘 키울게. 일주일 후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새 아기를 데리고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아기 침대 3개를 놓으니 거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작지만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처음에는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아기들이 잘 때는 서연도 쉴 수 있었고 식당 사장님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보육원에 아기들을 맡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밤이 문제였습니다. 아기 한 명이 울면 연쇄 반응처럼 다른 아기들도 울었습니다. 세 아기가 동시에 우는 소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연은 한 아기를 안고 달래면서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또 다른 아기에게 젖병을 물렸습니다. 손이 3개라도 부족했죠. 엄마가 여기 있어. 울지 마, 울지 마. 하지만 아기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그냥 엄마가 필요해서 울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아래층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렸죠.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밤새 아기들 우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어요. 서연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달래고 있는데요. 최대한이 그거예요? 매일 밤 이러면 어떡해요? 애가 3명이면 조용히 못 키워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이 돌아간 후 서연은 또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어떡하지? 이러다 쫓겨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부터 서연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기들이 울기 시작하면 1명은 업고 2명은 유모차에 태워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길을 거닐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는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서서히 잠들었고 유모차의 흔들림에 다른 2 아기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잘 자. 엄마랑 산책하자. 조용히 조용히. 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아기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자신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기들에게는 두툼한 이불을 덮어주었죠. 새벽 2시, 3시, 4시. 아기들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서연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등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기들이 깊은 잠에 빠지면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조심 아기들을 침대에 눕히고 서연도 옆에 누웠죠. 하지만 1시간도 못 자서 또 아기가 울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보육원에 아기들을 맡기고 식당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아기들을 데려와 돌봤습니다. 밤에는 거리를 헤맸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번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3살이 되었습니다. 걷고 뛰고 말하고 웃었죠. 새 쌍둥이는 여전히 똑같이 생겼고 민재를 빼닮았습니다.
큰 눈망울, 환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민재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서연을 딸처럼 아꼈고 새 아이들도 사랑했습니다. 낮에는 국가지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저녁이면 대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3년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밤에 거리를 헤매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밤에 덜 울었고 서연도 육아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민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민재가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죠. 그리고 오늘은 민재의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민준아, 민성아, 민우야. 일어나야지. 오늘 엄마랑 중요한 데 가야 해. 새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민준, 민성, 민우. 모두 아빠 이름에서 민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첫째였죠. 태어난 지 1분 먼저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된 아이였습니다.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아빠? 아빠가 어디 있어? 민성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둘째였죠. 세 아이 중 가장 장난기가 많았습니다. 응, 아빠가 계신 곳에 가는 거야. 서연은 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세 벌의 똑같은 옷, 파란색 바람막이와 청바지. 아이들은 꼬마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곳에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막내였죠. 세 아이 중 가장 조용하고 엄마를 많이 따랐습니다. 여기가 너희 아빠가 계신 곳이야. 서연은 세 아이의 손을 잡고 민재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3년 동안 여러 번 찾아왔던 곳이었습니다. 혼자 올 때도 있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업고 온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기억할 만큼 컸을 때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여기야. 여기가 너희 아빠가 계신 곳이야. 묘비 앞에 선 서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죠. 아빠, 우리 왔어. 민준이, 민성이, 민우 데리고 왔어. 많이 컸지. 이제 3살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재 앞에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 닮아서. 애들이 다 너 닮았어.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 보고 싶지? 아이들은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민우가 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서연은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묘비를 신기하게 만지작거리고 주변의 풀을 뜯고 돌을 주었습니다. 조심해. 다치면 안 돼. 서연은 아이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민재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민재도 이렇게 순수하고 밝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재 씨, 우리 애들 정말 천사지.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민준과 민성이 묘비 위에 올라가 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말리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민재도 이해해 줄 것이었으니까요. 얘들아,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놀아. 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묘비를 미끄럼틀처럼 탔습니다. 순간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장소였지만 아이들 덕분에 웃을 수 있었죠. 서연은 묘비 앞에 앉아 민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재야, 나 정말 힘들었어. 혼자서 셋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근데 말이야, 애들 보면 힘이 나.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민재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봐.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새 아이를 불렀지만 민준과 민성만 왔습니다. 민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 어디 갔지? 서연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묘지는 넓고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위험했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서연은 민준과 민성의 손을 잡고 민우를 찾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다치면 어떡하나요? 민우야, 어디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민준과 민성도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민우 어디 갔어? 괜찮아. 금방 찾을 거야. 같이 찾아보자. 서연은 묘지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묘지 입구 쪽에서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그런데 민우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부부였죠.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우를 보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저렇게 민우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혹시 아이를 데려가려는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우야. 서연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민준과 민성의 손을 잡은 채로요. 세 사람이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중년 부부가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쌍둥이를 보았습니다. 민재를 똑같이 닮은 새 아이를요. 여자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남자는 말을 잃은 듯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도 그들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혹시 민재의 부모님이 아닐까요? 묘지에 온 중년 부부 그리고 아이를 보고 충격받는 모습.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오직 새쌍둥이만 천진하게 웃으며 묘지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중년 부부 앞에서 고개를 갸웃하며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큰 눈망울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요. 중년 여자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민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 그 미소. 모든 것이 민재였습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야. 여자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말을 잃었던 여자였죠.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갑자기 여자가 민우를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우리 민재야.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울음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였죠.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을 했어. 당신이 말을. 남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아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요. 남자는 아내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민재를 너무나 닮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민재 그 자체였습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을까요? 강 회장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나머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달려왔습니다. 민우야.
서연의 목소리에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도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셋 다 민재를 빼닮았습니다. 강 회장은 말을 잃고 새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새쌍둥이였습니다. 민재를 닮은 새쌍둥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아내가 낯선 아이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 여사는 3년 동안 아들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강 회장은 황급히 아내에게 다가가 민우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이 아이는 우리 민재가 아니야. 그리고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죽은 아들 어렸을 때랑 너무 닮아서 실수했네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워낙 비슷해서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죽은 아들이라고요. 민재를 닮았다고요. 그리고 묘지에 온 중년 부부요. 설마 이분들이요.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민재가 한국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옷차림, 분위기. 정장은 고급스러웠고 한복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민재의 부모님일까요? 서연은 눈치를 챘습니다. 아, 민재 어머니, 아버지시구나. 여기서 마주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민재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재 어머님, 아버님 되세요? 강 회장이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을 알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이었죠.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민재 씨 아이들 엄마예요.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약혼녀요, 동거인이요. 아니면요. 민재 씨 아이들 엄마예요. 서연이 가리킨 곳을 보니 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를 빼닮은 새 아이요. 강 회장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요? 이 아이들이 민재 씨 아들들이에요. 새쌍둥이에요. 강 여사가 민우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민재, 우리 아들의? 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요. 민재 씨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 연락이 끊겨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고를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렸어요. 민재 씨가 한국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강 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민성은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며 서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강 여사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 민재예요? 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 3개월 때 민재 씨가 한국에 왔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공항에서 집에 가시는 길에 택시 사고가. 강 회장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한국에 왔는지, 왜 그렇게 기뻐 보였는지, 공항에서 마중 나오겠다는 말도 거절하고 택시를 탔는지요. 그때 아들은 이렇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새쌍둥이였어요. 미국에서 처음 알았을 때 민재 씨가 너무 기뻐했어요.
밤새 아기 이름 짓고 우리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강 여사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민재. 손주를 남겼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강 회장은 민준과 민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이는 무서운 듯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민재 닮았어. 정말 우리 민재 어렸을 때랑 똑같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 손주가 셋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큰 아이들로요. 이름이 뭐예요? 민준, 민성, 민우예요. 모두 민재 씨 이름에서 민자를 따서 지었어요. 강 여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잘 키웠네요. 3년 동안 혼자서요. 혼자서 어떻게 키웠어요? 죄송해요. 찾아뵙지 못해서요. 용기가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부터 낳았다고 하시면 싫어하실까 봐요. 아니에요. 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민재 아이들을 낳아줘서 키워줘서요. 이때 새쌍둥이가 다시 민재의 묘비로 뛰어갔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묘비 위를 오르내리며 놀았습니다. 아빠 여기 재밌어.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의 무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얘들아, 위험해. 내려와. 싫어, 재밌어.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계속 놀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생명력이 넘쳤죠. 강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사세요? 작은 옥탑방이요. 거기서 넷이서 살고 있어요. 혼자서 3년 동안요.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새쌍둥이를 키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낯선 한국 땅에서요.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이 아이들은 제 전부니까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고생이 그 미소에 묻어났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여윈 얼굴, 거친 손. 모든 것이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강 여사가 민우의 손을 잡고 서연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이야기를 더 해야 해요. 그녀는 묘지 위에서 노는 새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니까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강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죠.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서 들어야겠어요. 강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민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집으로 가요. 이야기 많이 해야 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집에 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아니라 혼란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느껴졌죠. 강 회장의 차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과 새쌍둥이를 태우고 차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엄마, 이 차 크다. 민성이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야지. 서연은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신기해할 수 있으니까요.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가 민재 씨 집이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집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넓은 거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정부가 차를 내왔고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쌍둥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낯선 환경이 조금 무서운 듯 했죠.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민재와 어떻게 만났는지, 아이들은 언제 태어났는지요. 서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함께 공부하던 날들, 함께 살게 된 과정, 임신 소식, 민재가 한국으로 떠난 일, 그리고 연락이 끊긴 후 혼자 한국으로 와서 민재의 죽음을 알게 된 것까지요. 3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강 여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혼자서 3년 동안 새쌍둥이를요. 네, 힘들었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강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해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저도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다음 날 강 회장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새쌍둥이와 민재의 DNA를 비교하는 검사였죠. 민재의 DNA는 3년 전 사고 당시 병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검사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아프지 않아?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전혀 안 아파. 금방 끝나. 서연이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검사는 금방 끝났고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서연과 아이들은 강 회장의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넓은 방을 하나 내어주었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틀 후 강 회장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강 회장은 서연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강 여사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친자 확률 99.9%. 새 쌍둥이 모두 민재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강 회장은 결과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옆에 앉은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들이에요. 우리 민재 아들들이에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강 여사에게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강 여사는 결과지를 보더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레고를 가지고 노는 새쌍둥이를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3명을 한꺼번에 껴안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우리 민재가 남긴 선물들. 강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왜 우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그날 저녁 강 회장 부부는 서연과 아이들을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사세요.
아이들 방도 꾸며줄게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야죠. 하지만 저는, 당신은 우리 며느리예요. 강 여사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재가 선택한 사람이고 우리 손주들의 엄마예요. 당연히 가족이죠. 고생 많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드디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새 아이를 데리고 다시 민재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강 회장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온 것이었죠. 묘비 앞에 선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 씨, 우리 다시 왔어. 우리 아이들이랑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랑요. 새쌍둥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낯설어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 가족이 되어 있었죠.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들 잘 키울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신대.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강 여사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이제 말할 수 있어. 너 때문에 3년 동안 말을 못했는데 내 아들들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어. 고마워, 아들아.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남겨줘서요. 강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행복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가 몰라봐서.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내 아들들, 내 아내, 우리가 잘 지킬게. 새쌍둥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너희들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민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바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새쌍둥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민준, 민성, 민우가 뛰어노는 모습은 마치 천사들 같았죠.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차로 유치원에 가고 오후에는 할머니가 데리러 갔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나눴죠. 서연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학비를 대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장학금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싶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서연의 독립적인 성격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아이들 양육은 함께 하기로 했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새쌍둥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강 여사는 서연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도 된다는 신호였죠.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늘나라? 그게 어디야? 서연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새 아이가 엄마 주위에 모였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곳은 아주 멀리 있는 곳이야. 하지만 아빠는 항상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아빠 못 만나? 민준이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접은 못 만나. 하지만 너희가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아빠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너희는 아빠를 너무 닮았어. 너희를 보면 엄마는 아빠가 생각나. 나도 아빠 보고 싶어.
민성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너희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했었어. 강 회장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아빠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단다. 착하고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너희도 아빠처럼 잘하면 돼. 나 아빠처럼 되고 싶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민성이와 민우도 따라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재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서연은 대학원에 합격했고 경제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밝게 자랐습니다. 강 회장 부부는 손주들과 며느리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만든 미역국과 각종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공원 가요. 그래,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다 같이 가자.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서연과 강 회장 부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고마워. 우리한테 살아갈 이유를 돌려줘서. 강 여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너 같은 사람을 선택한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저야말로 민재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새쌍둥이는 잔디밭에서 축구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공을 3개 찾아 민성과 민우가 쫓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세 아이는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이제는 넓은 방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죠. 서연은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습니다. 혼자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서연은 그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보고 있지? 우리 잘 살고 있어. 내가 남겨준 아이들 정말 잘 크고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셔. 우리 이제 행복해.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민재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해, 민재야. 항상 사랑할게.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곁에는 새 아이가 있었고 같은 집에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3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평화가 있었죠. 세상에는 끝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아이들을 통해, 가족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민재와 서연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새쌍둥이라는 선물로 새로운 가족이라는 축복으로 계속되고 있었죠. 민준, 민성, 민우는 아빠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억을 통해 아빠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서연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민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요. 거실로 내려간 서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강 여사를 도왔습니다. 정원에서는 강 회장이 손주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민재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고요. 혼자였던 시간, 외로웠던 밤들, 눈물로 지새운 날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서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민재는 그곳에서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며 안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민재와 서연의 사랑은 새쌍둥이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날들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